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이번 강좌는 메쉬를 만들어서 색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 세 번째 강좌를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일러스트에서 색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색과 그 다음에 선색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동시에 채색할 수 있는 그라디언트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단위 면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세분화시켜서 그 분할된 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인 메쉬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메쉬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고 도구 툴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메쉬 툴 설정하기.ai 파일을 오픈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첫 번째 그 와인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 메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하단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크리에이트 그라디언트 메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이런 대화 상자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개수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표현이 크게 바뀜으로 미리 보기를 꼭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 과정을 미리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행에 그 다음에 3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pearance는 플랫을 하지 않고 to center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100%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색감이 연두색이라 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색감을 좀 더 채도값이 좀 높고 그런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바꾸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저도 이 색을 좀 바꿔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슬을 하시고요. 색상을 약간 빨간색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이 들어와 있네요. 면색을 눌러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색을 하고 다시 오브젝트에 Create Gradient Mesh를 누르고 미리 보기 체크하고요. 이행 3열에 그 다음에 Appearance는 센터로 이렇게 보시면 눈에 확연하게 띄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그라디언트 메쉬가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밑에 있는 걸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색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브젝트에 여러분 Create Gradient Mesh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이행 3열인데 여러분 To Center를 하신 상태에서 이번엔 to 엣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는 좀 진하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 그런 그라디언트 메쉬 값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to center와 to 엣지 부분을 비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행과 열로 나눠주고 하이라이트도 100으로 해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용해서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행과 열, 즉 2행 3열로 분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100%지만 센터에다 하이라이트를 주느냐 아니면 바깥쪽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더 많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2번 눌러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번 누르면 리버트로 누르시게 되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약간의 어떤 팁 명령인데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와인병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지난번 강좌에서 그라디언트를 작업할 때 선택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색감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랬고 이 시작색과 끝색을 여러분들이 컬러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 상단에 이 그레이를 CMYK로 다시 끝색도 누르고 다시 그레이를 CMYK로 바꿔야만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스와치 패널에 있는 이 패널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컬러로 바꾸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렇게 컬러 값이 들어가는 컬러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저와 함께 메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 메쉬를 누르고
to 엣지가 아니라 to 센터로 작업을 하고 오케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컬러였는데 분명히 컬러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메쉬를 적용했더니 흑백 메쉬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라디언트나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하면 반드시 그거는 흑백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밑에 있는 것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선색이 없네요. 그래서 선색을 앞으로 내신 다음에 앞으로 활성화 시키시고 선을 검정색으로 채색을 하고 두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로크 패널 어딘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스트로크 패널이 없으면 윈도우에서 스트로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활성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한 4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색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그라디언트 메쉬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스트로크가 자동으로 사라지고 면에만 메쉬가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트로크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하면 선은 사라지고 면에 메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나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하게 되면 흑백 메쉬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F12번 눌러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오브젝트에 있는 그라디언트 메쉬라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도구 툴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도구 툴에 보시면 이 메쉬가 그라디언트 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내부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점을 기준으로 해서 4등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 크로스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단위 면적이 분할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을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흰색 화살표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르시고 해당 그 메쉬 포인트를 누르신 다음에 색감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색이 입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을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이 면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을 클릭을 하면 이 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약간 색감들이 좀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을 한번 채색을 해보면 이렇게 색감이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쉬 세로선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가로선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 적용된 메쉬의 각각의 포인트나 또는 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을 채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F12번 다시 눌러서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화살표로 그 셀렉션 툴로 상단에 있는 와인병을 선택을 하시고요. 메쉬 툴을 누릅니다.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분할되는 그 4개의 점이 그 4개의 등분으로 분할된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하단에 이렇게 라인을 줍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라인 선상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라인 선상은 생기지 않고 이 가로선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분명히 4개의 포인트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이 2개의 포인트, 즉 직선 그 세로선에 일치하기 때문에 가로선만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다시 이 세로선만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가로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찍어주면 가로선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세로선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색을 이렇게 입히셔도 여러분들이 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신 상태에서 바로 설정한 상태에서 바로 색감을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메쉬점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면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점을 클릭할 때와 그 다음 면을 클릭할 때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파란색 계열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요. 이대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저는 이쪽에 있는 색을 좀 넣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러분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다시 그 색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번 눌러서 다시 원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 검정사각색도 선택하고요. 메시 툴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면을 이렇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제 연습 좀 되셨으니까 이렇게 구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약간 주황계열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색 화살표를 눌러서 여러분 이 가운데 지점을 찍어서 노란 계열로, 이쪽도 노란 계열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바꿨는데 이번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을 저는 처음에 있는 이 면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흰색 화살표로 여러분 이렇게 이 면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시 포인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포이드로 여러분 여기 색감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 색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스포이드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축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입힐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쉬를 여러분 수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흰색 화살표인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치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메쉬의 위치를 이렇게 변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점의 위치가 옮겨지면 당연히 그라디언트의 위치도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밑에 있는 사과 부분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부분에 이렇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흰색 화살표 눌러서 다시 메시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점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색상뿐만 아니라 위치점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메시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흰색 화살표 툴이 아니고요. 메시 툴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다시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이게 메시점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메시가 하나도 없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다시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말씀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Alt 키를 누르지 않고 Alt 키와 함께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우스로 메시 툴을 누르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4개의 분할점이 구현이 되고 메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와 세로에 십자 크로스바가 하나 생긴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Alt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이 없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메시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고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의 어떤 얼굴의 그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전공이 아니라도 어떤 그림적으로 약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메시 툴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의 정밀함 정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뭐 저는 그런 거기까지 실력이 되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메시가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 좀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실력이 뛰어나서 드로잉 실력이 좀 뛰어나면 바로바로 지금 펜 마우스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좀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뒷강좌에서 좀 실력이 좀 더 되면 그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시는 단위 면적을 분할해서 그 분할된 면이나 또는 점에다가 색상을 자동으로 입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메뉴를 이용하는 명령하고 그 다음에 도구 툴을 이용하는 명령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